한국은행의 머릿돌 정초? 이게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이라고요. 어제 그거 계속해서 지금 뭐 김봉현이라든지 이런 뉴스에 가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민족문제연구소 시리즈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의 머릿돌이 이토 히로부미의 글이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건 판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93년도인가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 중앙청을 완전히 폭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반론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식민지 역사도 후손에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때는 논쟁이 있었지만 이 머릿돌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은행 건물이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에요. 하지만 그 건물은 그냥 수치의 역사도 역사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만 머릿돌은 그 기관이 갖는 정신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바꿀 때 그 국정원 내에 석조 건물을 만들어서 석조 기념물을 만들어 거기에 이제 그 대통령의 그 친필 같은 걸 거기에 새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관이 갖는 정신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판회이죠, 당연히.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초대 총리입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일본 그 군국주의에 있어서 시조를 할 수 있어요. 2등 하는 사람이잖아. 2등 하는 사람. 그렇죠. 2등인데 그 MB랑 비슷한 방문. 그러니까 천황 밑에 2인자 2등 방문.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시대에 맞춰서 의미를 뭐 되새길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자고 하는데 이걸 무슨 의미를 되새길지 이건 의미가 없다. 뭐 이 얘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박원순 시장께서 예전에 버스 역사 뭐 이런 걸 했을 때 다 전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안내양 이것이 지금 여성에 관하고 좀 안 맞다 해가지고 그 젠더 관계자가 이거는 좀 뺐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것도 일리가 있다서 뺐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듣기로 그런 거는 가능하죠. 어떤 부분이 현재 시대 상황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능한 건데 이거는 뭐 시대에 어떤 의미를 맞출지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 이런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이런 말에 누가 이런 말을 하는지 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원래 이제 거기에 정초란 말 외에요. 그게 누가 썼다와 날짜가 써진 게 있었는데 그거 자세히 보면 그거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지금 이승만인가? 다시 쓴 걸로 했는데 정초라는 글자는 그냥 2등 방문이 이토 히로부미가 쓴 거고 일본에 있는 2등 방문의 글자랑 비교해보니까 똑같아. 그 사람 필체가인 것이 맞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친일파 청산 관련해서 뭐 국립현충원에 친일 부역했던 사람들이 묻혀있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는 아니겠지만 국민의 짐 쪽에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과는 무역전쟁 할 때부터 일본은 건드리면 안 돼 뭐 이렇게 저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뭔가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것 같은 또는 일본을 편드는 것 같은 정치인들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토 히로부미는 결국 안중근 의사가 저격해서 죽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글이 서울 한복판 그게 명동이잖아요. 한국은행 그 건물 자체가 지금 화폐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건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죠. 저는 김영삼 대통령은 되게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총독부 건물 경복궁 안에 들어있던 거 폭파시키는 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는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뽑아내면 되죠. 네. 뽑아내서 어떤 분이 뭐 독립기념관으로 가져가서 그렇죠. 전시할 필요가 화장실 있죠. 앞에 발판으로 사용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건 판에서 얼마 전까지 한국은행 건물에 쓰여있던 이토 히로부미의 글이라고 전시하면 돼요. 근데 발판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말이 됩니까? 독립된 나라지 독립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그때 우리를 강점했던 대표적인 인물의 글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것도 정부 관련된 건물에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한론의 태도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딱 타겟으로 한 이유가 이 사람으로부터 모든 일본의 군국주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고 이 사람을 죽인 것 자체는 실은
일본에는 엄청난 그런 그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애국적인 일이었죠. 알겠습니다. 자, 파냅시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쪽에 뭐 외신 전하듯이 지금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바이든을 맹추격하고 있다 이런 건데 단도직입 전화 물어볼게요. 대통령 누가 난 되겠 바이든. 바이든? 확실해? 바이든. 저도 바이든인데. 두 사람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그 외신 뉴스를 계속적으로 팔로우 하는데요. 여기 잠깐만요. 네네. 바이든을 지지하는 건 아니죠. 아 지지도 해요. 지지도 왜냐면은 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 돌출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에 유리하다라는 그 프레임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저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옛날에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 할 때 친일 세력이었고 친중 세력이고 한반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는 전략을 썼다라고 그 지적을 하는데 그때를 좀 우리나라 정권과 대입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바이든이 친 이명박 친 박근혜 그 발언을 했었다면 이거는 북한의 대립적인 오히려 적대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이 될 것이고 지금 저는 지난 한 1년 6개월 2년 사이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때문에 실은 애를 많이 썩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타임즈에 실렸던 뭐 니고시에이터 운전자론이 작동되지 않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그 워킹그룹으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그 예측 불가능한 정책적 이렇게 럭비공 튀듯이 하는 정책 때문에 되게 애를 많이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리셋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힘들다. 근데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 리셋이 안 될 사람이에요. 그 주변의 그 참모들의 속성도 그렇고. 그래서 차라리 바이든으로 새로 정권이 바뀌어서 리셋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유리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운전자로는 다시 효용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평론가님. 저는 뭐 바이든을 뭐 그렇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뭐 별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가 더 좋냐가 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투표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전 트럼프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좋아. 왜 그러냐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하지만 그건 미국 입장에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운전자론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좀 컨트롤을 반대로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존의 관계도 있고 본다라면 트럼프가 좀 더 낫다라고. 근데 제가 반대론을 펼치면요. 클린턴 정부도 초기에는 북한에 대해서 지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권 그 재임 마지막 시절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으로 보내요. 본인도 평양에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 시기적으로 못 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저는 민주당 정부는 그 미국의 민주당 그러니까 파리 협약에서 트럼프가 탈퇴했었죠. 오바마가 그 힘들여서 그 가입했던 것을. 근데 바이든은 거기에 당장 내에 가입하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공조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정신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의 균형 있는 그 좀 정책을 펼치려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에 대한 설득 작업을 우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어제 송영길 의원도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바이든에게 영향이 있는 정치인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이수혁 대사도 아마 그런 기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바이든은 제가 보기에 설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바이든이 어차피 재임 안 하는 걸로 주변에 얘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카멀라 해리스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통령의 역할이 지금 중요한데 그 사람은 상당히 모든 정책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바이든 정부에게 기대를 해보는 것이 지금의 트럼프 정부에서 대통령이 받았던 그 은근히 따돌리는 행위 그리고 방위비 분담 협상도 안 되는 행위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창희 평론가가 특별히 반론을 못하기 때문에 난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실제로 지금 트럼프는 대중 유세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근데 예전보다 훨씬 더 지지율 차이가 난다고 해요. 여론조사가. 4년 전보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더 벌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선거라는 게 선거 막바지 분위기가 좌지우지하는데요. 다른 걸 떠나서 지난 대선 때 득표에선 졌지만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 추격세에 있어. 말하자면 사실 미국의 주들 대부분 보면 원래 민주당 지지세가 많은 곳은 그냥 민주당 투표인단 독식하잖아요. 그 결국에는 6개가 좌우를 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소위 경합주, 스윙보터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이게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있잖아. 샤이 트럼프.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쪽 미국 쪽의 보도를 보니까 미국은 내가 투표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야만 투표권이 생겨요. 선거인단에. 근데 그 투표 선거인단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민주당 지지자보다 공화당 지지자가 2배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추세라는 게 계속 아까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 지지하고 여론조사가 올라가보지만 떨어지고를 반복하잖아요. 지금 이 추세는 이만큼 벌어져 있던 게 이만큼 갔어 지금 이렇게. 근데 그 여론조사가 최대 차이가 많이 난 게 17% 그리고 지금은 한 뭐 7% 8%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돼 있는데 2016년 선거에서 그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까지 역대 자기들의 여론조사의 최대 수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여론조사하면서는 보정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 백인들이 지금 미국에서 67%고 흑인 13%, 히스패닉 13%예요. 아시아 계통 뭐 한 4%고 근데 그 백인들 저소득층 그리고 저학력층에 대한 투표 참여에 대해서 간과했어요. 지난번에. 근데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번에 우리 실패하지 않는다. 이번에 실패하면 우리는 정말로 망한다. 그 여론조사가 존립할 방안이 없다 할 정도로 보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좋은 그 대립이 생겼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 나무님은 트럼프. 저는 바이든. 이 결과는 2주 뒤에. 예, 2주 뒤에. 아니, 저도 근데 결과는. 저는 뭐 트럼프가 됐으면 저도 그냥 됐으면 좋겠다. 어차피 편을 든다면 트럼프인데 바이든이 좀 될 가능성이 아직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쨌든 간에 뭐 누가 되느냐 이런 것보다 미국에서 민주당은 선이고 공화당은 악이다라는 그것만 버리면 결국에 그 사람들은요. 그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대통령 되잖아요. 근데 흑인들 퍼센테이지가 미국에 15%밖에 안 돼. 13. 우리는 대략적으로 한 반반인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백인들 눈치 보느라고 흑인에 대한 것이 크게 달라진 거 없는 상태로 8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정 그 뭐 영웅에 대한 기대나 환상을 갖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이 머릿속에다가 민주당이라는 걸 지우고 보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칭찬할 땐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미국의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국방을 매개로 한 그 매파들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는 사람으로서의 트럼프가 그래도 북미 관계를 이만큼 갖고 온 거지. 실제로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바이든이 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바마 때랑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다가 무기 팔아먹고 뭐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그런 짓을 하긴 하지만 뭐 분담금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그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트럼프처럼 또라이여야만 되는 거야. 내 이득은 없어도 뭔가 트럼프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 하나 만드는 데 성과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 재선되고 나면 북미 관계가 꽤 이벤트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 즉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평을 많이 받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을 한번 대입해 보면 오바마의 그 카운터파트가 누구였냐면은 주로 시가 겹치는 게 이명박 박근혜입니다. 아까 그 조 바이든이 부통령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오바마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주도하지 않고 한국과 같이 간다.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가 북한과의 협상에 별로 그러니까 북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명박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었어요. 박근혜도 하고 싶었는데 안 받아준 겁니다. 거기서 북한에서 야 너희들은 대화하지 않아. 왜냐면 너희들같이 적대적인 세력과는 대화하지 않는다. 그럼 오바마가 그 북한과 직거래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남한하고 북한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전략적 인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문정인 특보나 그 정세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바이든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보는 거는 조금 그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기조의 사인을 계속 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기조에 동감합니다. 오케이. 어쨌든 간에 지금 답답한 것은 이제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다시 남북 관계를 하고 싶단 말이죠. 물론 대한민국이 자주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꽤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어떤 영향을 받을 텐데 결국에 문 대통령 임기 말은 미국 대통령 임기 초란 말이죠. 여기 이제 얽혀지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최소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 정도는 하는 또는 못해도 종전선언은 나오는 뭔가 이렇게 한 발에도 진전된 걸 보여주고 나서 다음 정부가 실질적인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완전히 밑그림을 다 그려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한반도 전문가 카운셀링 그룹이 뭔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6개월 내에 대북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소한의 뭐 국무부 장관을 파견한 정도의 새로운 기조의 회담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그 단체가 코리아 소사이어티입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민주당이 그렇게 그 정권 바뀌었을 때 불리하지 않은 구도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아니 트럼프가 되든 그 바이든 되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한국에게 1mm라도 유리한 정부 그게 이제 탄생되길 바라는 거죠. 그게 바이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네. 저는 알겠습니다. 자, 미국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정치 수준이 높은 나라는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집단이나 국가도요. 오랜 시간 동안에 정권은 바뀌고 있어도 정치 세력은 그대로이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국민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의료보만 보세요. 그렇게 싸우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하물며 아시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울 정치인은 미국에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중국 잘 이용해 먹고 미국 잘 이용해 먹으면서 우리의 이익을 취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만원빵. 만원빵. 나는 내가 이기면은 2만 원 갖는 거예요. 네. 오케이. 우리는 만 원씩 나눠 갖는 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결론을 갖고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맞췄기 때문에 대단한 거다가 아니라 누가 되든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 미국의 그렇죠. 민심 어떻게 알겠어. 문제는 어떠한 이유로 그 사람이 될 것이다 또는 지지한다가 그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미래를 예측할 때 그 우리가 뭐냐면은 쟤는 나랑 반대야 무조건 적 이게 아니고 합리적인 추론과 근거를 제시하며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는 기조가 돼야 된다. 문화가.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날의 금태섭님.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다 맞춰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재밌다. 또 밉상이 됐지. 예. 자, 알겠습니다.